9월 12일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다우 46,000선 최초 돌파, 오라클 급등, 워너브라더스 폭등과 넷플릭스 하락, 시놉시스 급락 후 반등, 마이크론 목표가 상향에 대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지수는 장중 처음으로 46,000선을 돌파한 뒤 금융주 강세에 힘입어 1.36% 상승한 46,108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JP모건과 골드만삭스는 각각 1% 넘게 오르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S&P 500은 0.9% 상승하며 올해 21번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는 0.7% 올라 처음으로 22,000선을 넘어섰습니다. 나스닥은 무려 4거래일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4% 올라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에 큰 타격을 주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며 랠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역시 노동시장 둔화와 금리 인하 기대가 다우의 사상 첫 46,000선 돌파를 이끌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테슬라가 6% 급등하며 기술주 랠리를 주도했고, S&P 500과 나스닥 상승세를 더욱 강하게 밀어올렸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로 다우는 처음으로 46,000선을 넘어섰고, S&P 500과 나스닥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당분간 시장은 실제 금리 인하 시점과 기업 실적이 기대를 뒷받침할지에 따라 랠리의 지속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라클이 또 한 번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9월 10일 실적 발표 직후 주가는 하루 만에 무려 36% 급등하며 사상 최대 단일일 상승세를 기록했고, 단숨에 S&P 500 시가총액 탑10에 진입했습니다. 일간 상승폭 기준으로도 역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증권사와 전문가들도 가장 강력한 성장 가속화의 계기라고 평가하며, UBS는 목표가를 $360,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368로 각각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랠리도 잠시 11일 주가는 4에서 6% 반락하며 단기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S&P 500 내 최약세 종목으로 꼽혔으며, 전문가들은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또한 시장 일각에서는 오라클의 미래 수주 잔고가 실제로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지와 특정 대형 고객에 대한 집중 위험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주요 계약자가 장기간 투자 여력을 잃을 경우 매출 가시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물론 AI 인프라 붐에 따른 낙관론은 여전히 유효하나 실적 자체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만큼 시장은 앞으로 오라클이 지속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구조적 위험에 부딪힐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라클은 6.23% 하락한 $307에 마감했습니다. 단기 조정과 불확실성이 드러나며 이 랠리가 성장의 신호인지 과열의 전조인지 시장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단기 변동성에 주의하면서 장기 성장성 여부를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미디어 스트리밍 업계가 크게 출렁였습니다. 11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새롭게 합병된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인수 제안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워너브라더스의 주가가 하루 만에 29에서 30% 급등했습니다.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의 인수 시도는 최근 파라마운트 인수에 이어지는 대형 M&A 흐름으로 워너브라더스의 영화 스튜디오, HBO, CNN 등 주요 브랜드를 포함하는 초대형 미디어 기업 탄생 기대를 자극했습니다. 실제로 인수 소식이 전해지자 파라마운트도 15에서 16% 급등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거대 플랫폼들이 시장을 장악하는 전통 TV식 구도도 될 수 있다 말하며, HBO 맥스와 파라마운트 플러스 같은 대형 스트리밍 플랫폼의 통합 가능성이 업계 경쟁 구도를 크게 바꿀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파라마운트의 인수 제안은 아직 공식적으로 제출된 상태가 아니며 초기 내부 논의 수준이라고 외신이 추가 확인했습니다. 워너브라더스는 기존 계획대로 내년에 워너브라더스와 디스커버리 글로벌로 분사 준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만약 인수가 성사된다면 HBO, CNN, DC, 파라마운트 같은 브랜드가 하나로 묶이며 미디어 신흥 공룡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배구조 문제와 규제 리스크 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편 넷플릭스는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9월 11일 최고 제품 책임자 유니스킴의 사임 소식과 함께 게임 라이브 콘텐츠 성장에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약 3.5% 하락했습니다. 외신들은 넷플릭스의 성장 둔화 우려, 경쟁 심화, 개인화 전략 정책까지 겹쳐 단기 조정세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워너브라더스는 28.95% 급등한 $16에 마감했습니다. 파라마운트는 15.55% 오른 $17에 마감했습니다. 넷플릭스는 3.54% 내려간 $1203에 마감했습니다. 워너브라더스는 인수 기대감에 30% 급등했지만 넷플릭스는 성장 불확실성으로 하락했습니다. 단기적인 M&A 뉴스는 큰 파급력을 주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은 결국 콘텐츠 경쟁력과 수익성 확보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시놉시스가 극적인 주가 변동을 보였습니다. 9일 발표된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주가가 35에서 36% 급락, 5개월 최저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순이익은 전년 대비 40% 이상 감소했고, 매출은 소폭 늘었지만 질적재산 사업 부진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IP 부문 매출은 8% 줄었고,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4.6%까지 낮아졌습니다. 여기에 중국 수출 규제로 인한 고객 사용 제한, 그리고 주요 파운드리 고객인
인텔과의 문제까지 겹치며 실적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영진은 중국 수출 제약과 주요 고객의 투자 지연이 매출 약세의 주요 원인이라면서도 엔시스 인수를 통한 포트폴리오 확장, 그리고 AI 관련 신기회 창출에 대한 기대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11일인 어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미즈호증권이 이번 주가 급락은 과도한 반응이라며 저가 매수 의견을 내놨고, 경영진의 장기 성장 전략과 재무 건전성에 대한 신뢰가 반영되면서 시놉시스 주가는 13% 반등했습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도 IP 부문은 단기간 내 회복 가능성이 있고 시놉시스가 AI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투자 매력을 재평가했습니다. 시놉시스는 12.98% 오른 43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시놉시스는 저가 매수와 장기 성장 전략 신뢰로 다시 13% 반등했습니다. 인수 효과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 반등은 길게 이어질 수 있지만, 실적 회복 지연이 반복된다면 또다시 조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마이크론 주가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시티그룹이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기존 150달러에서 175달러로 상향하면서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마이크론 주가는 하루 만에 7에서 8% 급등, 주당 150달러 중반까지 회복했습니다. 시티그룹은 D램과 낸드 메모리칩 수요 강세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히 AI 서버용 반도체 매출 증가가 뚜렷할 것으로 전망했고, 이 같은 낙관적 시각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됐습니다. 또한 오는 23일 예정된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 112억 달러, 주당 순이익 0.62달러라는 가이던스를 예상하며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흐름은 반도체 업종 전반으로 확산됐습니다. 마이크론의 급등에 힘입어 다른 반도체 제조사 주가도 동반 상승, 나스닥 내 기술 반도체 섹터 지수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은 하반기 AI 데이터 센터 수요 강세에 공감하며 메모리 반도체 업종이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는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7.55% 상승한 150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론이 목표가 상향과 AI 서버 수요 기대에 힘입어 급등했고, 반도체 업종 전반으로 랠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단기 모멘텀은 강력하지만 실제 실적과 수요 지속성이 확인돼야 반도체 업황의 회복세가 굳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현명한 투자가 되시길 바라며 더 나은 인사이트를 담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